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그리고 광주에서 작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훈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 나이로 32. 회화도 하고 있고 미디어, 조형, 조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섞어서 되는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하신 지가 코로나 터졌을 때부터 제가 신진 작가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벌써 한 5년, 6년 되어가고 있어요. 원래 꿈이 고등학생 때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미술학원을 낭만 있게 들어갔다가 들어가 보니까 패션 디자이너가 너무 하고 싶었고, 그래서 패션 디자인을 준비하는 입시를 하다가요 이제 수능을 봐요. 그래서 점수가 좋게 나오지 않고 미대 입시라는 잡지가 있는데 펼쳐서 보니까 서양화라는 게 있고 밑에 순수 미술 이렇게 4글자가 적혀 있는데 이름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 이거 뭐지? 하고 찾아보니까 반 고흐, 피카소. 제가 그때 나이키 에어포스 신발을 신고 있었는데 이게 정말 유명한 신발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디자인한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저는 피카소가 누군지는 알겠는 거예요. 난 디자이너 이름은 모르는데 아티스트의 이름은 알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 내 이름을 남겨봐야겠다. 이제 그 생각 하나로 선생님 저 서양화 가겠습니다. 디자인과 순수미술의 과를 섞어서 모집을 했던 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운 좋게 수혜를 몇 번 정도 개인전은 지금 3번 정도 했고 단체전은 20번 이후로는 잘 안 세는데 본인이 몇 점 정도 그림을 그리시나요? 120점 넘게는 하지 않았을까. 큰 것도 많고 작은 것도 많고 드로잉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많으니까 뭉뚱그려 말씀드리면 그 정도. 제일 큰 건 사이즈가 얼마나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려본 제일 큰 거는 가로가 한 8m, 세로 2m짜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침대 하나가 8개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거는 한 3주일 내내 그렸던 것 같아요. 뭐 그려졌어요? 내러티브라는 작업인데요. 첫 개인전 때 선보였던 작품이에요. 내러티브라는 게 이제 과정이라는 뜻이잖아요. 여태까지 했던 작업들의 시리즈들을 하나의 화폭으로 옮기되 지금까지 제 그림 스타일의 변화를 함께 담으려고 노력했던, 제가 이미지 이따가 한번 보내봐 드릴게요. 네. 제가 처음으로 관객분들로부터 채워졌던 무언가가 있는 순간이 있거든요. 집안 가정사정도 힘들고 저도 힘들 때, 제가 그때 삼성카드에 아직도 기억하는 게 200만 원 한도예요. 근데 198만 원이 찍혔고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막 문자가 막 오잖아요. 근데 이제 다들 그런 경험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때 너무 스트레스가 받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막 하다가 이만한 종이에 작게 드로잉을 한 게 있어요. 그걸 이제 80 정도의 2m짜리 크게 작업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옮겼죠. 제 개인전을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이, 저를 모르시는 분이 오셔서 그게 무슨 작업이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어떤 아주머니 분이셨는데 우시면서 너무 지금의 자기 같아서 좋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들킨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감정이 든다고 하시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실 미술이라는 게 제가 좋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보여지기 위함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채워보지 못했던 그 관객분들로부터 채워질 수 있는 조각을 그때 처음으로 만나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관객이 봐주시고 뜻깊게 이해를 해주셔야 의미가 생기는 거잖아요. 저만 의미를 담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작품의 제목은 혹시 기억나요? 뱅크였어요. 이게 총이 그려져 있는데요. 뱅뱅뱅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언어 유희를 했던 화풍이나 재료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자유로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아이디어가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이디어에 따라 적합한 재료와 재료에 따라서도 기법들이 달라질 것이고 항상 아이디어를 먼저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는 작가입니다. 어떤 게 가장 힘들었을까요? 힘든 거 많죠.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아직 제가 어린 작가라서 그런지, 약간 여린 작가라서 그런지 모르겠어도 다른 작가님들의 작품을 인스타 릴스 같은 거 같이 막 올리는데 이건 나도 하겠다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다 이해는 하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계속 그 작가의 입장에 이입이 되는 거죠. 저도 나중에 유명해지거나 더 뭔가 이루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이런 돌을 던지면 나는 어떻게 감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하게 되고요. 국립현대미술관에 가보면 사랑이라는 주제로 큰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놓고 칼로 쭉 찢어놓은 그림이 있어요. 이걸 보고 사랑이다 붙여놨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랑 좋아하는 애가로 지나갑니다. 언제 한번 제가 직접 목격한 일인데 그 작품 앞에 서서 어떤 사람이 한 30분을 서 있더니만 눈물을 뚜루루 흘렸어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것으로는 이 뜨거운 감정을 다 드러내지 못했어요. 답답합니다. 붓을 들고 이게 아니야,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막 득칠을 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황칠입니다. 그려놓고 난 다음에도 화가는 자기가 가슴 속에 있는 뜨거움을 다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칼로
캔버스를 그어버립니다. 그리고서야 그 사랑이라는 감정에서 영감에서 화관을 해방되고 작품으로 등장해서 걸어놓습니다. 하루에 10,000명이 지나가는 미술관에 9,990만 명이 황칠이네 이거 미친놈이 그랬구나 하고 지나가는데 한 사람은 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부르르 떨면서 화가가 사랑이라는 감정 속에서 느꼈던 뜨거운 영감을 교감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학문에서 전공하라고 열심히 하는 것은 에브리바디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앞서기 위해서 내게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통찰입니다. 오감이 혹은 육감이 살아있음으로서만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카소 그림 보고 이거 나도 하겠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단계가 되면 모든 걸 초월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그런 말들을 보면은 마음이 아프죠. 평소에 조금 저에게 데미지를 주는 좀 더 당당해지고 좀 더 단단해지는 게 방법이겠다 싶긴 하더라고요. 저는 작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아까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이런 힘든 길을 선택했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작가만이 할 수 있는 고민을 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아름다움을 만드는 미술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그런 쪽엔 재능도 없고 그 노력만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뭔가 손으로 뚝딱뚝딱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바라보는 미술가나 예술가는 제가 되고 싶은 미술가는 만들기를 잘하는 철학자 같아요. 이제 뭔가를 만들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받는 같이 그 안에서 사회작용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 과정이 어렵잖아요. 저는 그 고민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것 같아요. 진짜 저녁에 뭐 배달시켜 먹지보다 더 즐거운 상상이 내가 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른 사람들하고 더 재밌게 공유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 그게 이제 제가 작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롤모델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 생각하면 도전정신을 항상 배우는 것 같아요. 이 도전정신이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항상 중요하다고 배우잖아요. 요즘 들어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럼 도전이라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도전은 절대 제자리에 있어서는 못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딘가로 발을 옮기거나 제 몸을 옮기거나 어딘가로 향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가 있어야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리스크가 있더라도 그걸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거? 뭔가 그 행동 자체를 계속하는 거, 그리고 이게 안 될지언정 다시 일어나고 될 때까지 뭔가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제 주변의 어른분들이 다 그런 줄 알았죠. 왜냐면 제 아버지는 항상 그래 왔으니까. 형 누나도 항상 그걸 배우고 저희 가족들은 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의 서포트가 있었겠죠? 작가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 힘듦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대를 졸업한 친구들도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형 저 작가 할 수 있을까요? 오빠 저 작가 해도 될까요? 그러면은 제가 물어봐요. 모두가 말려도 하겠냐? 근데 저는 그런 친구들만 하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모두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할 마음이 있는 친구는 외부에서 만족을 찾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이끌고 갈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자기 의지잖아요. 근데 그 자기 의지는 결국 즐거움에서 나오는 게 가장 건강한 것 같고 저 자신을 뭔가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힘든 마음에서 즐거움을 찾으면서 앞으로 나아갈 힘이 있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 MBTI는 INFJ고요. 내향형이고 감성적이고요. 저도 영업직으로도 직장 생활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랑 마트 사업도 하면서 마트 과일도 가져다 드리고 장독대에 쌀도 부어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죠. 제일 힘들었었던 작업은 한전과 함께 몽골 해외 봉사를 간 적이 있어요. 20m에 2m짜리 이제 벽화를 15명을 인솔해서 저만 미술을 전공했었고 벽화를 채우는 거였는데,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3.5m에 50m 물감이 비싸고 무거우니까 가서 사자 했는데 가서 시장을 돌아봤더니 하얀색 페인트 물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조색을 다 했어야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인솔의 인원을 다 데리고 혼자서 4박 5일 동안 시간 제한이 있었거든요. 그걸 하고 나서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정말 몸이 갈려 나갔고, 근데 그만큼 배운 것도 많고 성장을 엄청 많이 했던. 딱 잡았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너 오늘 뒤졌다. 캔버스와 그 물감 이런 거 보고 항상 생각하는 게 너 아니면 나 둘 중 하나 오늘 죽는다 생각하고 항상 하는 것 같아요. 뭘 그릴지가 어느 정도 청사진이 나와 있어요? 아니면 하면서? 작업하시는 분들마다 스타일이 다르지만 저는 대부분 정리가 되어 있어요. 대부분 머릿속에 레이어가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완성본이 머릿속에 있지만 요즘엔 작업 스타일을 좀 유연하게 풀어보고 싶어서 오히려 그런 걸 더 해체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요즘은 다른 매체들 뭐 미디어 작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조형 같은 것도 관심이 생겨서 많이 해보고 있는데 그림은 항상 그리죠. 독일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뭘 공부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미술을 처음 배웠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게 페인팅이고 드로잉이고 이거는 결국 제 모국어라고 생각을 해요. 언어라고 따지면 다른 것들을 더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호기심이 더 커서 이런 걸 꼭 배워보고 싶다. 이제 다른 나라에서 다른 문화를 경험하면서 배우는 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새로운 걸 더 배울 때가 되지 않았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화라는 이 캔버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시장과 분리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뭔가를 그리면 판매되냐 판매되지 않느냐로 더 나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뭐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니까 오히려 더 흔들리더라고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그림 그릴 거라면 조금 더 예쁘게 그리게 되고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끔은 이제 제 정체성과 그 돈에 대한 정체성이, 돈이라는 유혹이 너무 저에게 크다 보니까 자꾸 이쪽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제 스스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탈피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아직 그림이나 페인팅만으로 홀로 설 수 있는 짬이 안 되는구나, 나는 아직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걸 저는 인정을 한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매체로 오히려 더 팔기 힘들고 더 이제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는 매체들을 더 공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백남준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감히 제가 그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장르를 여셨고 미술사라는 역사에 미디어라는 것도 미술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기술들 또한 미술로서 해석될 수 있고 풀어질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새로운 미술이 엄청 많이 파급 효과가 일어나서 지금도 이제 미술관에서 미디어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움직이는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미술로 포함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모든 표현할 수단들이 다 나왔고 AI가 모든 걸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 시대에라도 우리들이 미술을 바라보는 시각을 더 바꿔본다면 미술이라는 세상이 더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미술사에 대한 업적을 남겨보고 싶은 게, 순수미술 쪽 작가는 오히려 더 가치가 있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AI가 많은 걸 모방하고 따라하고 추월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저보다 그림도 잘 그리게 될 것이고 저보다 뭔가 멋진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이 결국 뭔가에 감동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이미지나 형태가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이 이런 작품이나 다른 작품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을 감수했느냐인 것 같아요. 근데 AI가 고통을 모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사람 냄새가 나는 직업들, 어떻게 보면 2차 산업혁명 이후에 오히려 바보 같다고 생각됐던, 오히려 배척되었던 그런 직업군들이 더 이제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말을 되게 싫어했어요. 작가는 고통스러워야 된다. 창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 돌아보면은 사람 냄새가 어디서 나는가라고 봤을 때 땀 냄새잖아요. 혹시 뭐 하루를 충실히 보내기 위한 본인만의 루틴이 있나요? 올해부터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아침에 거울 보면서 도훈아 할 수 있어, 이거 주변에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할 때 진짜 오그라들어요. 근데 뭔가 재밌어요. 제 목소리가 아버지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형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제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하는 게 좀 할 수 있다는 그 분위기를 충전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과거로 간다면 본인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23살 복학한 도훈이에게 한마디를 한다면, 열심히 해라. 계속해서 제 마음에 브레이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길을 계속 가야 될까? 근데 저는 그 이후에 저를 생각해보면 그래도 열심히 하긴 했거든요. 근데 계속 마음을 쓰면서 열심히 하니까 데미지가 더 크잖아요. 지금은 그게 다 보이니까 열심히 하면 뭐 누군가는 끌어줄 것이고 누군가는 밀어줄 것이고, 저도 누군가를 당겨줘야 되고 밀어줘야 되겠지만 결국 뭔가 될 건 된다, 걱정 말고 열심히 해라, 이 한마디를 꼭 해주고 싶네요. 평소에 영감은 어디서 받으세요? 저는 일상이라고 하면 너무 식상할까요? 사실 여기에 타투가 있는데요. 보여드려도 될까요? 제 미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순환을 적어놔가지고 경험을 하고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창작을 하고, 깨달음도 지쳐야 깨달음이 올 때가 있고 진짜 기뻐야 깨달음이 올 때가 있는데, 그것도 정말 제가 온전히 즐기거나 제가 온전히 기진맥진하게 해야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매사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열심히 사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록하고 질문을 남기는 거,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든지 아니면 그 질문 자체일 수도 있고요, 그걸 작업으로 옮기는 거. 그걸 또 열심히 하다 보면요 또 새로운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거 계속 순환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의식적으로라도 멍 때리는 시간도 가지려고 하고, 운동을 하거나 예를 들어 수도크를 한다든지 모든 걸 배제하고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쉬는 거를 좀 저는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기 위한 본인만의 방법이 있어요? 저는 좀 배웠어요, 어떻게 하는지. 시샘이 나면요 리액션을 크게 하면서 박수치면서 웃으면 제가 행복해지더라고요. 남하고 비교하는 거는 끝이 없다는 걸 아니까 리스펙을 하는 게 저한테 저 좋으라고 하는 거죠 뭐. 목표나 어떻게 멋있게 이 어디에 있느냐가 결국 그 사람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예를 들어 제가 돈보다 예술을 더 걱정하고 제가 하고 싶은 예술에 대해서 더 몰입하고 있다면, 그거는 제 직업군이 아무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저는 예술가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배달원 분이 오늘 집에 가서 뭐 그리지를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배달을 한다면 저는 그 사람 예술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제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 머리에는 항상 예술이 가장 첫 번째 질문인 사람으로 남고 싶다. 그게 제 목표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제일 많이 벌었을 때
수입이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그림도 몇 점 못 팔아봤고 제일 많이 팔았을 때 우연들이 겹쳐서 정말 많은 발생을 했던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한 700 벌어본 게 단체전 같은 거를 참여할 때 아티스트 피 같은 걸 요즘 좀 주는 추세고 제가 이제 신입생일 때만 해도 단체전 이런 거 하면 너 작품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지 이런 거였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작가분들 더 챙겨주려고 이제 많은 제도들이 생겨서 조금이나마 더 할만한 거 같지 않나. 저희가 만들고 있는 TNT가 있나 한번 사. 네, but money solves many problems. 저는 이 레터링의 맛이 제대로 살아가지고요. 돈이 없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돈이 많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느끼는 바가 다 다르고 각자 자기의 인생에 큰 고민점이 있잖아요. 뭐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걱정 없는 거 아니고 문제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만이 갖고 있는 인사이트가 있을 것이고 경험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작가, 예술가를 꿈꾸는 사람에게 나를 더 다룰 줄 알게 되는 거? 작가로서도 그게 엄청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힘들 때 어떻게 해야지? 너무 즐거울 때 또 주체가 안 되잖아요. 오버워킹을 할 때가 있고 또 게을러질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저를 어떻게 다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랑 친해지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결국 나랑 가야 되니까 그런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예술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본인은 괜찮나요?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탁 맥히는 거 보니까 괜찮 맞는 것 같아요.